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DEI라는 네. 개념이 지금 굉장히 어젠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기대에 쉴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새로 고침 진행을 맡은 LG화학의 이영준입니다. 새로 고침 처음 들어보셨죠? ESG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봤는데요. 2024년에 그래도 우리가 ESG 트렌드를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ESG 분야의 업계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인싸시죠. 트리플라잇의 정유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제가 한 1년 전에 뵀을 때보다 훨씬 화사해지셨는데 사업이 좀 잘 되시나 봐요. 다행히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 회사도 조금씩 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요새 그 회사 일 중에 어떤 분야에 조금 제일 집중하고 계세요? 저희는 임팩트 측정 분야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임팩트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그것이 항상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사회에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조직이나 기업으로 더 커질수록 그 영향은 더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트리플라잇은 뭔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많은 조직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금 와닿게 측정을 하고 측정된 결과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들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되게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와닿았거든요. 아, 참 멋진 일을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ESG 트렌드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직도 ESG에 대해서 좀 막연하실 것 같은데 ESG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낳아서 기르는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사회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어떤 가치가 ESG인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아, 좀 철학적이네요. 네, 철학적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요소와 항목들을 생각하고 관리해야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수십 가지의 항목들을 나열을 해보니까 이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어떤 카테고리로 묶이게 된 것이고 그 명칭을 이제 ESG라고 통칭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일반 개인보다는 기업이 이런 것들을 더 지킬 때 그런 영향력이 더 커지잖아요.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조금 더 해야 되는 과제처럼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제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기업에게 ESG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100번 공감이 돼요. 그러면 기업만에게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뭐 이런 데도 중요해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불매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어떤 기업의 사례가 있는데 그런 그 기업이 굉장히 나쁜 일을 하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품을 계속 사고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이 잘못했던 거를 인정을 할까요? 안 하겠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어떤 제품 하나를 사는 것도 굉장히 작은 선택이고 행동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행동이 다 모이고 쌓여서 그런 더 나은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가 형성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우린 더더욱 ESG 트렌드를 몰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ESG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고민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 안에서도 이 S, 사회 영역에 좀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수면 아래 있었던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빈곤의 격차도 커졌고요. 네, 뭐 의료의 접근성도 많이 격차
격차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생각했을 때 기업이 어떤 문제 해결에 주목했으면 좋겠나요? 라는 것을 매년 물어봐요. 작년에 저희가 서베이를 했을 때 1위가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부족이었어요. 전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이라는 이 항목은 국민들은 기업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정작 기업은 주목하지 않고 있는 그런 1위 항목으로 나타났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DEI라는 이제 개념이 지금 굉장히 어젠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DEI는 이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라는 그 DEI의 앞글자를 따온 것인데,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중간 키의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저 건너편에서 야구 경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는 굉장히 높은 담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이 평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퀄리티를 얘기했을 때는 동일한 한 요 정도 높이의 상자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평등하게 주는 거죠. 키 큰 사람은 당연히 담장을 넘어서 볼 수가 있겠지만,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은 동일한 상자를 받았음에도 발판 위에 올라가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형평성이라는 그런 키워드는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이 이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높이의 상자를 주는 것이고, 중간 키의 사람에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상자를 주고, 키가 큰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키 큰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는 아무 상자도 주지 않아? 라고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지만, 내가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다는 어떤 수용, 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성장하고 또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양해지고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워싱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ESG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아니면 잘하는 듯 한 어떤 포장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워싱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독일의 검찰이 얼마 전에 이제 도이치뱅크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일반 펀드를 ESG 펀드인 것처럼 뭔가 호도해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했다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놀랐던 이제 사건이었는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마다 영국의 이제 광고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곳에서 그린워싱, 그러니까 소셜 워싱에 대한 그런 이제 광고 사례들을 적발해서 올립니다. 또 미국에서도 증권 쪽에 있는 그런 이제 기구에서도 아예 전담팀을 꾸려서 워싱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하고, 함부로 ESG나 그린이라는 이런 워딩을 쓰지 마라 라는 지침이 내려질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부 차원에서 이제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것을 조금 이제 해외에서 차용해서 쓰면서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소비자가 오도될 수 있는 그런 워딩들이 있는지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제 공표를 좀 하고 있고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유아용품 그린워싱에 대한 사례 적발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엄마들에게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아기용품이 되려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뭔가 유기농이고 이런 워딩들을 과장해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어도 아무래도 그런 워딩이 있는 게 눈에 띄죠. 친환경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그 단어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들이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ESG 트렌드랑 ESG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ESG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좀 알아야 된다 라는 게 좀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더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ESG의 2024년, 2025년의 어떤 향방을 한마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ESG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ESG 임팩트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희는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ESG 성적표를 지금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네, 맞아요. A뿔인지 A인지 B뿔인지를 일단 받아들었는데, 실제로 정말 A뿔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굉장히
굉장히 궁금해할 것이고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마나 줄어들었고 실제로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제 직원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있고 이 기업과 함께 일하고 있는 협력사들은 또 얼마나 존중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 변화의 수준과 정도를 체감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성적표를 받아드는 걸 좀 넘어서서 사회와 환경과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어떤 관리와 측정과 평가와 또 솔직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엑기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영향력을 통해서 기업도 지속 가능하고 우리 삶도 지속 가능해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대표님이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대표님에게 신이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문제를 고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대표님은 어떤 문제를 좀 고치고 싶으신지? 최근에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아이들 를 위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런 이제 조직이나 이제 기관들의 이제 임팩트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례들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면밀히 이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들이 언제든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이 너무 필요하고 그런 지지 체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라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깨닫게 돼서 이제 우리의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들을 너무 잘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생기면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조금 더 넉넉해지고 조금 더 기대에 쉴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LG화학도 좀 많은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기업이 되길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ESG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